안녕하세요. 제어조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방학이 학기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얘기해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해 보이죠? 현직 대학원생과 함께 알아보는 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제로는 대학원은 학부 때 어떤 잘못을 해야 오는 것일까? 대학원이 말해올 때는 이렇게. 대학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당인가? 에 대해서 이제 거창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 제 주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개념을 보면 소년이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대학원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죄질들이 있죠. 주입식 교육에 지배당해 공부해오며 연구를 얕본 오만한 죄, 학위를 탐낸 죄, 취업을 못했으니 대학원 가야지,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게 국룰이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죄인들이 주로 대학원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말하는 대학원의 정의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죄인들을 대상으로 심화된 학술 이론과 실험을 수행하며 연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연구를 잘 완료를 하면 석사, 박사 등의 상급 학위를 수여한다. 뭔가 게임 같지 않나요?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학위를 겟할 수 있겠네요. 맞죠? 진짜 재밌겠다. 제가 현직 대학원생으로 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부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가 학부 때는 뭔가 지식이나 정보가 정해져 있죠. 책이나 수업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 알려주고 스스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그 누군가 대부분 교수님들이죠. 너의 지식을 한번 내가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지식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내주면 그 지식을 저희가 공부한 걸 활용을 해서 답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답안은 대부분 똑같은 답이고 답안이 정해져 있어서 채점을 하게 되죠. 대학원에 오면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 일단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양이. 너무 많이 지식이 존재하고 안 좋은 정보들도 많고 좋은 정보들도 많고 뭘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식이 너무 많은데 이 지식을 정제하고 알려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선배들이 이제 알려주거나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가 공부를 하게 될 때가 있고 교수님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식을 알려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누가 내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누가 내주지 않고 문제를 찾는 게 일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어찌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너 이 해결 방법 쟤랑 똑같네. 그리고 쟤는 너보다 일찍 했어. 하면 이제 바로 구독자님들은 표절이 되는 거죠. 표절. 이게 이제 대학원 공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이 그냥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설상가상 이제 그거를 다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쏙 공부하고 다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고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분야의 기존 시스템이나 기법들의 문제점을 막 찾아냈어요. 얘는 이게 문제고 쟤는 저게 문제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데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제 표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플로우를 따라오면 논문이 하나가 나왔다. 논문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대학원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관적으로 공대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대학원이 너무 마렵다. 대학원 너무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의 적성이 과연 맞는지 플로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석사 과정은 적성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진학을 제가 추천드리기 때문에 석사 과정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대학원을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나는 연구 경험이 있는가?
yes 또는 no. no라면 학부연구생이나 대학원 인턴을 반드시 거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학원에 진학을 고민을 했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제가 뒷장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과정을 통해 연구 경험이 있다고 한번 보죠. 연구 경험이 있습니다. yes. 그리고 그 경험이 재미있었나 또는 할만했나 여기서 한번 거르는 거죠. 이게 내가 되게 할 과정인지 안 할 과정인지 학부연구생과 인턴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좀 괜찮았다. 나 할만했다. 그럼 yes로 갑니다. 멘탈의 유무. 과연 멘탈이 단단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내가 산 주식이 오르지 않을 때도 쫄지 않고 꾸준히 버티며 결국 그 주식이 망해도 하하 그럴 수 있지 라는 멘탈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원 생활을 이제 앞에다가 바꿔서 넣으면 되거든요. 내가 대학원 생활을 하는데 계속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고 내 실력이 오르지 않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버티다 결국 망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망해도 하하하 그럴 수 있지라는 멘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다시 돌아갑니다. 대학원 생활을 고민합니다. 근데 그렇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있죠.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석사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기한 없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내가 긴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플로우 차트를 왔을 때 yes,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연구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연구실을 찾는데 저는 이 학부 연구생과 대학원 인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학부 연구생과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대 본인의 모교에서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학교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모교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내 학력이 이미 우리나라 짱이지만 해외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학부 연구생이나 대학원 인턴을. 왜냐면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교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의 학점에 맞춰 최대 높은 학교의 관심 분야 연구실에서 인턴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인턴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처럼.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나 가고 싶은 연구실은 취업과 똑같이 인기가 많고 경쟁률이 이제 빡세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있고 안 되더라도 이제 본인 학부에서 연구 경험을 한번 해보고 이 플로우 차트의 첫 번째를 한번 채워봅시다. 이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구가 재밌거나 또는 할만했는지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 학력이 우리나라 짱이지만 해외에 가고 싶은 분들도 해외 출신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간접 경험을 해봅시다. 해외 출신 교수님들은 또 해외 연구실의 경험대로 자신의 연구실을 운영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학부연구생과 대학원 인턴을 하면서 저희가 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재미와 흥미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잘 할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스타일을 확인을 해 봅니다. 교수님의 스타일은 교수님의 스타일은 주로 연구실 학생들이 다 알려줍니다. 연구실 학생들이 거의 교수님이 좋다 하면 교수님 칭찬을 엄청 하고요. 교수님이 이제 조금이라도 싫다 하면 이제 교수님의 뒷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학부 연구생을 들어가시거나 대학원 인턴을 보면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주로 교수님마다 이제 장단점이 서로 다르고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주로 연구실 학생들이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교수님의 스타일을 확인을 하는 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학부 연구생을 통해서도 연구실 분위기와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학문이 주는 것보다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좀 더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면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면 이 분위기 파악 다 되잖아요. 이제. 연구실 보고 와 연구실 여기 진짜 나 군대도 다녀왔는데 군대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또는 이제 이 연구실 와 들어왔는데 너무 놀자판이다. 또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거고, 또 구성원 같은 경우는 이 나를 알려줄 사람이나 또는 이 모교가 마음에 안 든다 사람들이 이제 좀 봐야 되죠. 이제 높은 학교에 갔어요. 높은 학교에 가서 이제 연구실 분위기와 구성원을 보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고, 제가 주위에 들어봐도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 낮은 학교에서 위로 왔을 때 이제 위에 학교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 무시를 하거나,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자괴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요런 거 연구실 분위기와 구성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학비. 내가 만약에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어떻게 학비가 되나? 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다. 100%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0%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해외 대학에 갔을 때도 문제입니다. 해외 대학에 갔을 때도 이제 학비가 굉장히 많고 거기 이제 거주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펀딩 같은 거는 이제 좀 알아보시고, 또는 학부연구생과 이런 인턴을 하면서 교수님과도 상담을 한번 해보고, 주위 연구 현직 대학원생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네 가지는 이걸 하면서 무조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을 했어요. 하고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데 인턴을 보고, 인턴을 무조건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려우면 진학 전에 고르고 골라서 인턴을 해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여러 곳 해보는 게 최고예요. 근데 여기저기 인턴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게 교수님들한테도 본인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길이에요. 흥미도 없고 적응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골칫덩어리예요. 교수님도 학생이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고, 학생도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대학원에 가기 전에 저는 거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제가 대학원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갈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플로우 차트에 시작되기 전에 학부 연구생이나 인턴 경험이 굳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인턴을 통해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선택하실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석사과정 정도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악당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바사지만 제가 봤을 땐 석사과정까지는 추천을 해도 이제 악당이 아니다. 앞서 말한 대학원 요약,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능동적인 공부 과정을 경험해보고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여 찾아내고 스스로 습득하고 적용할 줄 알면 사실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집니다. 배움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새로운 분야를 뛰어들더라도 어떻게 정보를 선별하고 찾아내고 습득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접 분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의 원인을 찾기 위해선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네? 왜 문제지? 이 부분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라면서 되게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이 됩니다. 문제점을 찾는 건. 그리고 또 이 문제점들이라는 건 흔히들 말하는 대중들의 니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이 불편한 것을 고치려고 했을 때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점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을 남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더 빠르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도록 해결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본인만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또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떠한 이 프로세스 자체를 저의 생각에 경험을 해보고 습득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은 좀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짧다면 또 짧은 시기고 2년을 좀 안 맞이고 버티게 되더라도 학위를 이제 수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시간이 아닌가. 왜냐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제가 느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몸에 익히고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글인데 대학원에 다니면 나쁜 게 없습니다. 학위도 줘, 인건비도 줘, 머리 식히라고 해외 학회도 보내줘, 살려줘, 하고 싶은 공부도 시켜줘, 연구 경험도 시켜줘, 집에 보내줘, 연구하라고 컴퓨터도 사줘, 장비도 사줘,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석사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들 석사 오세요. 컴컴. 이상 오늘은 현직 대학원생이 말하는 대학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공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알아보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어느 정도 공학 석사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악당은 아니고요. 이 프로세서를 보시고 또는 제 플로우 차트나 이러한 확인해야 될 것들을 한번 보시고 연구실을 찾아서 공학 석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을 맞아서 이제 기초 매트랩 특강을 하나하나 준비 중입니다.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대학원에 대해서 들어보셔서 감사합니다. 재워주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